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남북관계 현상을 살펴보면은 남북 간 대안은 없고 대결만 있을 뿐입니다. 또 그리고 협력은 없고 압박만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서 이 비난만 난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남북 간 현상을 살펴보면은 남북 간 대안은 없고 대결만 있습니다. 또 결혼은 없고 압박만 있을 뿐입니다. 협력은 없고 비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끈 요인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관, 철학의 빈곤, 전략의 부재 등이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적인 북한을 선제 타격에서 멸망시키겠다는 강력한 대북관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 가치인 평화, 분단 극복의 마중물인 화해협력, 그리고 8천만 한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구상에서 나타난 비핵화와 경제협력이 선후관계인지 선순환 관계인지 불명확하고 특히 이념의 잣대에 의한 자유연대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전략인지 북한을 포함한 반제국주의 연대와의 대결 전략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당국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대화 속에 해법이 있고 대결 속에 해악이 있다는 동서고금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남북한은 역지사지의 자세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상기해야 됩니다. 둘째, 서로에 대한 대적관을 철회하고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유연대와 반제국주의 연대의 자제입니다. 이 두 가지 연대의 대결은 냉전 시기로 회귀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의 존중을 약속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정책 법자 시행을 보류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평화 관계 정상에 대한 해답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서 남북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우길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길기를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은 전범의 친구라 할 수 있는 나치의 하겐 크로이츠도 인정하는 것인지, 인정한다면은 일제강점기 41년의 역사를 단절로 보는 것인지, 개성으로 보는 것인지, 또 만약에 우길기를 인정한다면 우길기와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사를 새로 써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범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인지,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전범의 깃발을 단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지 국민 앞에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 전부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외교 철학이라든지 외교 전략, 그리고 인물 면면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됐던 부분이 많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큰 규모로 한국의 외교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중 패권 대결이나 지금 미국의 정책, 일본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 국내에서 떨어진 인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 철저하게 반문으로 가다 보니 국익이 뒤로 처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념적이고 진영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심지어 냉전적인 안보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개선이 그것도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국익이 되어야 되고 국민이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것 때문에 경제 동맹을 붙이고 경제 동맹이라면 인플레이션 감축 업적을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굴욕적인 외교도 마다하고 일본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한일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한국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한국이 고쳐와라, 한국이 항복하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구도는 바로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된 맹목의 외교가 지금까지 외교 누수 그리고 작동하지 않고 굴욕 외교를 하고 참사 외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편을 정하면서 불편을 자초하고 있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 외교는 고집할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유엔에서의 진영을 분리하고 유엔의 가치를 오히려 무시하는 자유의 연설을 했던 것들은 신명정과 흑백론에 기반한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인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를 멀리하고 힘을 강조하는 것 역시 강대강 국내 정치를 이용하고 안보 포퓰리즘을 강조합니다. 위기를 생산한 다음에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위기의 주범이 바로 이 정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을 완충하고 연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소한 관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미일 북중로로 나눠지는 돌격대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조차도 사우디를 찾아가고 인도네시아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돌격대가 돼서 진영 외교의 최전방에 서서 나중에 미국조차 뒤에 업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의 주의를 벌어지는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통한 안보가 중요한 시점에 힘을 통한 그리고 군사력을 통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실용으로 돌아와야 하는 외교입니다. 안보 포퓰리즘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외교 자산이 과거와는 달리 많습니다. 외교는 빼기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하기 외교를 해야 합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일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한미일 동맹을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안보실에서 대부분의 일을 맡아하고 있는 분이 제1차장의 과거의 논문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도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이 어떤지 그것이 한미일 동맹으로 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고맙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의 핵심은 바로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의 가장 핵심은 역시 안보, 그중에서도 군사 안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참으로 심각하고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이러한 일체 행위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도 이 위험천만한 전쟁 불사,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악화일로인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군사대치를 고집하는 것은 평화와 민생 두 가지 다 망치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생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입니다. 세계 6위의 국방력,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강대강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됩니다. 위기 완화를 위해서 남북 상호 간 합의 준수를 위해서 또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고 특히 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사회 경제 문제와 인권, 역사, 영토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군대로 일본 자위대가 인정받는 것은 일본의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보통 국가화를 통해서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고려했는지 이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까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의 위기가 커질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경제 충격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공경을 벗어나자고 강대강 대결을 통해서 군사 대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쟁 나도 상관없다.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태도가 전쟁을 실제로 불러옵니다.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병법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승리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중책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평화. 두 번째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대량의 파괴와 살상이 있은 후에 이긴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한 아마추어 안보 행보에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안보의 위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평화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